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요즘 한국은 심야에도 섭씨 30도를 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지쳐서 점점 참을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일수록 배려라는 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배려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이나 한자사전을 찾아보면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이리저리 마음을 써주는 것이라고 그 풀이가 되어 있고, 비슷한 말로 염려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려라는 것은 좋은 것이고, 우리 스스로 자신의 성정을 다스리는데 이 배려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죠. 버스 운전수하고 승객 A의 케이스, 그런 에피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요즘의 일입니다. 이 무더운 밤에도 식지 않는 그 더운 밤 11시경의 버스 안 풍경입니다. 버스를 타면 그 운전자 바로 뒷좌석은 의자가 아주 위치가 높이 있지요. 거기가 바퀴 위쪽쯤 되는데,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거기에 앉게 되면 운전자를 내려다보고 있게 됩니다. 그 정도로 그 앉는 자리가 높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때 밤 11시쯤인데 승객 A가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자 바로 뒷자리에 앉았죠. 그런데 역시 이 승객 A는 운전자를 내려다 볼 만큼 그 정도의 그 키가 제법 큰, 정상적인 키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운전자를 살짝 내려다보는 그 정도의 위치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승객 A가 버스를 타고 버스가 달리기 시작했는데 한 2정거장쯤 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운전자가 아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의 비명에 가까운, 그러면서 이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하고 말을 했던 것이죠. 버스의 승객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대부분이 중간이나 그 뒤쪽, 그러니까 뒤쪽 출입문보다는 뒤쪽에 승객들이 듬성듬성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니까 일제히 운전석 쪽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 승객 A는 타자마자 좀 큰 목소리로 계속 휴대폰 통화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고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때 승객들이 본 풍경은 이랬습니다. 승객 A가 앉아있는 그 좌석을, 그러니까 앞쪽 바퀴 위에 그 높은 자리, 그 좌석을 넉넉히 다 채우고, 그리고 남은 그것이 폭포처럼 흘러내려서 도도한 강물처럼 버스 앞문의 계단을 향해서 밀려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물론 이 표현은 문재인 청와대 식의 그런 서술을 한번 흉내내어 보았습니다. 승객들은 우선 엄청난 분량에 놀랐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불가사의한 일이 가끔 있는 법이지요. 그렇게 되고 보니 버스 안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 두 사람의 목소리를 제외하고는 정말 에어컨 소리 외에는 사람 소리가 딱 그친 그렇게 되고 말았죠. 그때 승객들은 요즘 아이들, 그 청소년들 말처럼 하자면 저 운전수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상황이니까 말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피로가 쌓일 대로 쌓인 저녁에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당하다니 승객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운전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좌석의 위치가 그 뒷자리에서 살짝 내려다보는 위치라고 했지요. 그러니 운전수도 분명 그것의 세례를 조금이라도 그 분량은 좀 적더라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운전수가 버스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승객 A는 계속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엎질러진 물, 그것이어서 이미 한참 전에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인지 태어난 음성으로 또 큰 목소리로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운전수가 더 참기는 어렵게 되었죠. 못 본 채, 모르는 채 하는 승객 A에게 운전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승객 A는 통화를 하다 말고 아주 심드렁하게 대꾸를 했습니다. 제가 좀 많이 먹어서 체해서 그래요. 운전수의 말입니다. 고등학생이 이렇게 취해서 이러면 안 되지요. 요즘에는 고등학생에게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시간이 가면서 존댓말은 점점 반말로 바뀌어가기는 했지만 그랬습니다. 승객 A는 앞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했습니다. 제가 뷔페에 갔다가 갑자기 좀 많이 먹어서 체해서 그래요. 승객들도 답답하지요. 많이 먹었든 말았든 체했든 말았든 이게 어디 있을 법한 일인가 싶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책임을 진다든지 상대방을 생각한다든지 이것은 배려가 아니지요. 의무이지요. 그런 것이 일체 없는 겁니다. 어떻든 이런 앞에 소개한 바와 같은 대화가 서너 차례 오갔고 그러니 승객 A는 여전히 당당하고 큰 목소리로 내가 이거 다 변상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는 서 있었고 그러는 사이에 기다리다 못한 승객이 뒷문으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두 명. 그리고 나머지 승객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이죠. 체한 것인가 아니면 취한 것인가 이 논쟁의 결말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객 A가 벌떡 일어서더니 버스 뒷문으로 내려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론은 어느 정도 결판이 났다고 할 수 있죠. 승객 A의 반칙 행위 때문에 본의 아니게 관전을 하고 있던 승객들은 순식간에 운전수의 손을 들어줄 분위기로 그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때 운전수가 앞문으로 내려서 승객 A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곧
그를 데리고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따라잡히는 것을 보니 승객들은 체한 것보다는 취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자기 사정만, 자기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자기가 어디에 가서 많이 먹었는지, 자기가 어째서 체했는지 이런 이야기만 계속했던 승객 A는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 타고 나서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입 밖에 내서 한 이야기가 거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 의자의 높이 때문에 승객 A가 운전수를 좀 살짝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단 자리에서 일어선 운전수는 그 이후 다시는 그 자리에 앉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운전수가 내릴 때, 뒤쫓아갈 때 뒷문으로 가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앞문 계단은 이미 홍수 뒤끝처럼 되어버렸는데 체념한 듯이 그 앞문 계단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것 또한 과연 그랬구나 하는 그런 설명이 좀 될 수 있겠죠. 이 사례에서 승객 A는 너무 많이 먹어서 체한 자신을 배려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셈입니다. 그러나 그는 배려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버스로 바꿔 탄 승객들은 지나가면서 그 버스에서 승객 A가 대걸레로 청소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 이야기를 검토해 보면 최소한 청소를 시킨 것, 그것은 합당한 처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승객 A가 가령 남학생일 수도 있고 여학생일 수도 있을 텐데, 여학생이라면, 여고생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그때는 또 여고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배려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보았듯이 배려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죠. 배려받고자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나를 위해서 나에게 배려하라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러니까 7월 31일의 일입니다.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일보 2018년 7월 31일자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야기한 이 상대방, 전기요금을 걱정하고 있는 그는 누구일까? 그런데 총리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에어컨 켜고 일하는 이라고 하지 않고 에어컨 켜고 사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공장이나 사무실 같은 그런 데서 일을 하는 돈을 내는 사람은 그 사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니고 일반 국민을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에는 분명해지죠.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이낙연 총리, 그가 한쪽에 있고 다른 한쪽에 우리 5천만 국민이 있는 겁니다. 그는 국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이 분명해졌으니까. 그 이낙연 총리가 한 이야기는 이제 제한적 특별 배려를 하고 싶다, 그런 것이죠. 여기에서 이것을 다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나 위계질서, 그리고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법이 허용하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매번 공무원을 대할 때는 매번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정부의 공무원이 국민에게 배려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핵심이 되겠죠. 이번에는 좀 쉽게 접근하기로 합시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사람이 좀 덜 나은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윗사람이 좀 더 아랫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신복이나 부하나 일꾼이 두목이나 상관이나 주인님에게 배려할 수 없겠죠. 바로 이와 같이 아래에서 위로, 더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국민에게 배려하면 안 되겠죠. 공무원이 국민에게 배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가령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국민에게 배려한다, 이낙연 총리가 국민에게 배려한다 하는 것은 문재인이나 이낙연이 국민에게 하사한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안 되겠죠. 문재인이 혹은 이낙연이 국민에게 베푼다,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인데 베풀겠습니까? 역시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문재인이나 이낙연이 국민에게 옛다 하고 동량을 주는 것,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에게 배려하겠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국민에게 배려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정부, 거기에서는 청와대 대통령은 물론이고 총리인 공무원까지 기본도 안 되어 있다. 공무원 정신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려의 뜻이 무엇인지, 배려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경우는 어떤 때이고 또 쓰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 그러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